교육 다 받았지요. 예. 제가 우리 학생들 중에 오가피에 대해가 너무나 몰라가지고 답답해서 제가 장사하는 이걸 베껴왔습니다. 베껴왔는데 오가피 위에 갈로치고 열매라고 돼 있어요. 나는 열매를 위주로 해가 팝니다. 근데 제가 오가피를 가지고 있는 게 70만 주가 있습니다. 70만 주. 그런데 오가피 열매를 딸 때가 되면은 제가 안 땁니다. 우리 직원도 안 땁니다. 체험 행사로 따로 무수한 사람들이 옵니다. 10kg 따면은 자기가 4kg 가져가요. 4kg인데 이게 시중에서 키로에 10,000원 이상 갑니다. 그러면 남자분들이 5시간 정도 따면은 60kg 내지 70kg 땁니다. 그러면 50kg, 계산되기 좋도록 50kg 딴다고 보면은 4, 5, 20. 자기가 20kg 가가지요. 그럼 돈으로 환산하면 20만 원이죠. 그런데 원통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 대한민국 인터넷 다 뒤져도 오가피 씨 액기스 파는 사람은 없어.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있는데 6개월 분이 얼마인지 아세요? 420만 원. 6개월 분 420만 원에 팔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가피 씨가 몇 킬로 들어간지 아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영 적게 들어가요. 그런데 나는 50봉지 한 박스에 2kg씩 넣어요. 그래도 돈 벌잖아요. 오가피 한번 심어놔 놓고 산에 사람들이 와가 따가지고 6kg, 10kg 따면 4kg 자기가 하고 6kg 날 주면은 하루에 오가피가 산더미 같이 열매가 모여요. 그러면 이거를 한 솥 중탕 내는데 한 솥을 7kg씩 넣어요. 그러면 2kg 조금 더 들어가죠, 한 박스에. 그러고 짜가지고 한 박스에 최하가 10만 원을 팔아요. 그럼 몇 배 장사해 또.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6개월 분 8박스 아요. 6개월 분 8박스 내지 9박스에 420만 원 받으면 그 사람은 돈에 환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전부 이거 철들어는 나에 안 됐습니까? 그죠? 정신 바짝 차리세요. 벼 있죠, 벼. 쌀. 벼 껍질 몇 개 보면 쌀 되잖아요. 그죠? 그게 한 폭이 쪼맨한 게 여기 땅속에 파묻히가 물을 요만큼 채워주면 싹이 요래 나요. 이 나주 이거만 몇 개 열려요. 그러면 80개씩 열리는 가닥이 몇 개나 나와요. 그러면 막 우리 뭐 머리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고 한 개를 심었는데 100개 되었다 이게. 수백 개가 돼. 수백 개가 실상은. 그렇지만 막 계산하기 좋고로 한 개 가지고 100개가 됐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정신 차립시다. 이 자연의 위대함이, 땅이 있어가지고 식물이 있고 그 땅을 이용해서 식물을 심어가지고 이러한 혜택을 우리에게 주는데 뭐가 부족해가 환장을 하고 설쳐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자연의 이치를 우리는 정말로 깨달아야 됩니다. 단 왜 환장을 하도록 됐느냐. 인간의 과욕으로 인해서 자기가 실패를 한다니. 거기에서 문제점이 꼭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알고 과욕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자연은 하나를 심어가 100개를 주지만 우리는 한 개 심어가 30개만 와도 돈에 깔려주고요. 정신만 바짝 차리세요. 앞으로는 고려됩니다. 이건 내가 장담할게요.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좀 알고 하자. 이게 알고. 내가 하도 답답해서 이걸 복사해 왔는데, 오가피 메뉴에 보면 술조시, 술 평소에 한 병씩 먹던 사람이 오가피를 이걸 액기스를 보름만 먹으면 술을 배를 먹어도 안 채요. 정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저는 국회의원이나 높은 사람들하고 술 먹으면 딱 앉아가지고 술은
딴 맥주 같은 건 배불러 안 먹어요. 아주 독한 술만 먹는데 밤새도록 먹어요. 그래도 안 채요. 그리고 오가피 씨 덕분이에요. 근데 말로서 형용할 수 없는 기적의 현상들이 나는 1년에 여러 수십 명을 봐요. 그 얘기하려고 그러면 뭐 한없어요. 희한한 일이 다 벌어져요. 그 위력이. 그래서 오감필은 그 밑에 보면 어떤 게 적혀있노 하면은 오가피 한 수레가 금 한 수레보다 낫고 의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면역력 증강제고 우리 면역력은 강하면 병 안 걸려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병한테 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쭉 여러 가지 현상이 적혀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어떤 게 있나 하면은 고구물에 대한 안내. 내가 장사하는 이거 시링 이걸 오늘 요 시청과 복사를 했는 겁니다. 다 답답해서.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수액을 빼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고로쇠 수액을 많이 알고 계시지요? 그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렇지요? 그 밑에 잠깐만 보세요. 3초만 보세요. 고로쇠 물이 제일 마지막에 있고 제일 성분이 못하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가는 길도 좀 알고 가면은 실패만 안 하면은 한 개 투자해가 30배만 벌자는 얘기입니다. 기필코 이래 쉽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쪽으로만 갑니다. 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요, 몇 명쯤 돼요? 한 절반 됩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산. 많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창조 경제에 대해가 저는 시흥에서 꼭 실천하고자 합니다. 창조 경제. 안 어려워요. 쉬워요. 그럼 첫째, 여러분들이 식재를 했어요. 식재.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식재를 했다. 산 없는 사람들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더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식재를 하는데 뭘 식재를 해야 될 거냐? 첫째, 이거를 계획 없이 정말로 움직이지 말아요. 계획 없이 할 바에는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놀아요. 헛고생 하지 말고 연필로 종이에 써가지고 전문가나 2번, 3번 생각해보고 맞겠다 싶으면 출발하세요. 저 의견입니다. 혹 안 맞는 분들은 여기서 수정하시고 장기수로는 물박달을 꼭 심으세요. 물박달. 물박달은 첫째, 병충해가 없고 목재가 좋고 배수만 되는 땅에는 생장지를 그렇게 안 가립니다. 그런데 수액은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먹는 식수가 오염이 다 돼요. 오염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기능성 식물 수액만큼 좋은 물은 없어요. 그럼 지금도 물 한 병에 심층수가 얼마 간지 아세요? 19,000원 갑니다. 1.8리터. 그럼 난 올봄 이걸 9,000원에 팔았어요. 물박달을 심어가지고 흉고, 법적으로 대한민국 산림법이 흉고, 가슴 높이에서 8cm만 되면은 수액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나무의 수명은 몇백 년가요? 그래, 봄마다 한 달 동안 물 빼도, 수액을 빼도 내년대가 또 빼면 또 나와요. 가면서 나무가 크기 때문에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 요거는 그 나무가 차지하는 게 대충 7평. 7평 차지한다고 보고 한 나무를 심으세요. 그러면 나무가 예를 들면 만평 같으면은 몇 주 안 심어도 돼요. 그 다음에 그 밭쪽에는 또 심지 말고 못 쓰는 산이나 계곡 부분이나 못 쓰는 부분에 골라서 심으세요. 다른 작물 하는데 지장 없도록. 그럼 첫째 물박달을 심었지요. 요거는 잘 키우면 8년.
거기서 10년만 보면은 소득이 나와요. 그럼 이거는 이제 소위 장기수 아닙니까? 그죠? 요걸 심고, 그 다음, 이 인근에 저 가죽 봤어요, 가죽. 가죽, 참죽이라고. 식물 정말 이름은 참죽. 사투리는 가죽. 요건 단기수입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두루, 음나무, 오가피, 오미자, 더덕, 제가 이 유인물을 왜 가져왔느냐 하면은 장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단을 자기 기분에 맞춰 가지고 묶어가 시장에 턱 내놓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가 3명밖에 안 물어요. 3명밖에 안 물어요. 그러면 단을 조금 예쁘게 묶어 가지고 앞에다가 가격을 딱 써놓으면 6명이 물어요. 그 다음에 요리하는 방법과 성분을 적어 놓으면 8명이 묻고 사가요.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될 첫 번째 행동과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남이 원하는 것을 하자. 소비자가 살 수밖에 없도록 생산품을 만들자. 맞죠, 그지? 그러면 예를 들면 참죽 같으면 성분이 어디 좋아요? 우리 우때 어른들이 장아찌를 만들어가 많이 먹었지요? 부각이나 언제 먹습니까? 옳지, 환절기입니다. 바로 환절기. 겨울 들어설 때와 늦봄에 먹어요.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피를 맑게 하고 풍을 예방해요. 풍을 예방해요. 그 다음에 요리 방법은 자, 부각 만드는 방법. 또 부각 이제 했고, 부각 또 장아찌. 가루해 갖고 음식에다도 하는 걸. 장아찌. 그 다음에 전 부치면 소위 경상도 사투리나 경상도에 찌진 부치기라 전 부치면은 부부간에 눈을 흘겨가면 먹어요. 그 다음에 생으로 쌈싸 먹어요. 그 다음에 김치다만 먹어요. 요런 요리 방법을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단에다가 꼭꼭 찍어가 사용 방법, 요리 방법하고 팔면은 아파트 주부들이 다 삽니다. 그러면 봄에, 초봄에 서울까지 갈 거 없어요. 초봄에 이 봤어요? 참죽 시세 봤어요? 길이가 요 정도 되는 거 5개 하면 6개 내놓고 10,000원. 조금 전에 봤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백화점이 아니고 마트에 가면 그래요. 마트에 초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만 쓰면 전부 도예요. 그 다음 두릅. 두릅은 이게 우리 몸에 어디 좋아요? 옳지. 당뇨, 관절, 스태미나 식품이에요. 그러면 요리하는 방법을 또 하면 되겠죠. 그러면 두릅을 생산해 가지고 조그만한 거 하고 제때 못 따면 큰 거 하고 같이 섞어가 단을 묶으면 잘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옳지. 그러면 안 돼. 그래, 이 여자가 화장을 덮어놓고 두껍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빵점 아니라. 그거 마찬가지로 손쉽게 해야 되는 거 맞죠? 적은 건 적은 거대로 묶고 큰 건 큰 거대로 묶고 예쁘게 해가 요리하는 방법 하면은 또 팔릴 것이다. 음나무는 전부 내가 얘기하는 건 약이에요. 이때까지 음식으로 알았는데 약이에요. 음나무는 근고를 강하게 하고 새살을 빨리 돋아나게 한다. 한의서에 고래 적혀 있습니다. 오가피는
이거는 정말로 만병통치약이에요. 내가 이거 참 기적을 여러 수십 명을 봐요. 요즘에도 아주머니들, 늙어는 아주머니들한테 내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그 아주머니들이 자기 건강에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를 하더라고. 그 다음에 오미자. 오미자가 대한민국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산 꼴짜기 가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거기서만 특화 사업을 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화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덩굴식물 올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소래포구 쪽에 사는 분. 월곶 없어요? 그러면 예. 배가 많이 있는 쪽으로 가면은 어망을 많이 버려놨어요. 그거를 지금부터 산주들은 슬슬 모으기 시작하세요. 산주들은 슬슬 시간 나거든. 실어 모으세요. 그게 뭐 좀 낡았거나 말거나. 그래 울타리를 하는데 울타리에다 이걸 치세요. 있는 나무에다가 걸어요. 오미자를 많이 심지 말아요. 이것도 몇 포기만 심으면 돼요. 왜? 번식이 잘 되거든. 그럼 울타리 겸해서 나무에 먹고 나왔다 이게. 심으면 올라가요 이게 타워. 그러면 울타리에도 보기 좋고 열매도 열고 오는 손님들한테도 보기도 좋고. 자, 더덕. 더덕 이거는 터살이 좀 땅심이 있는 곳에다가 봄에 시장에 가면 더덕 방금 캤는 거 가와 팔아요. 그러면 한 뿌리를 거기다 심어요. 비싼 거 사지 말고 좀 적은 거 사면 좀 돈 적게 줘도 여러 포기 주잖아요. 그러면 대량으로 할 사람 같으면 씨를 사가 와가지고 발화시키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광활하게 넓지를 안 하거든. 그러면 속도 전이고 인건비를 적게 드리기 위해서는 더덕 예를 들면 요만한 걸 갖다 심어요. 터살 좀 좋은 데다가. 그런데 단 간격은 3m 이상 떨어져야 돼요. 그럼 심어 놓으면 이게 덩굴 타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안 시켜도 열매를 맺지요. 퍼져요. 퍼지기 시작하면 반경 한 10m에는 더덕이 다 퍼져버려요. 식재해가지고 생산을 요래 쭉 하는데 요거에다가 플러스 시켜야 될 게 뭐냐? 만약에 이거를 그냥 생산하는 기지로서만 쓸 것 같으면은 요라면 돼요. 요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피식물로 지피식물이 뭐 있어요? 땅 위에. 맹문동. 에이, 맹문동 그건 안 돼. 질경이 흰민들레나 민들레, 흰바디나물, 꼬들빼기, 사삼 이런 걸 10가지만 심어요. 밑에 지피식물로. 자, 그러면 벌써 예? 예, 뭐 이런 게 있어요. 꼬들빼기하고 종방 가는 게 2가지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옳지. 쓴바기. 옳지. 왕꼬들빼기. 요거는 기가 막히는 정보를 하나 줄게요. 급성간염이 왔다. 자기 친척 중에나 자기 집안에 급성간염이 왔다. 그러면 일단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돼. 왜? 열이 엄청 실어 올라가 버리. 그런데 의사들이 왜 하는지 알아요? 병원에 입원시키면은 링겔을 꼽는데 무슨 링겔인지 난 모르겠고 환자 가슴하고 머리에다가 얼음 주머니를 떡 얹어놓고 가버려 의사는. 급성 간염이 오면은 다른 처치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남편이 그리 됐다. 그럼 부인이 시장에 버뜩 가가지고 이 세 가지를 빨리 구해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돼. 구해가 삶아가지고 초무침을 해요. 해가 머리맡에다가 그렇게 담아가지고 환자 머리맡에 갖다 놔요. 그럼 이 환자가 의식 불명이지요. 열이 많이 올라가니까 어느새 그걸 다 먹어버려요. 그걸 먹고 내가 와이어 집에 가자 이렇게 해요. 우선 안 왔는데 그게 우리 인간과 식물 관계의 미묘한 이 지구가 맺어준 인연입니다. 결국 인간이 필요한 건 지구에 다 있어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의사가 와가지고 깜짝 놀래요. 이거하고 또 비슷한 현상이 있지요. 또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 두 가지를 더 이해할게요. 여자가 해산을 해야 되는데 배는 아픈데 아기가 빨리 안 나온다. 난사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할머니들 앞에 빨리 얘기해요. 몰라요.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제왕절개는 100%가 아니에요. 그건 병원에서 필요한 게 있어요. 알지요? 이번에 세상을 떠들썩한 지금 사건이 뭐예요? 누구 뭐 죽었는데 왜 죽었는데 뭐 빵꾸 나가 죽었다. 그런데 뭐 위를 밴드로 묶었다. 묶었는데 모르게 묶었다 알게 묶었다가 지금 야단이죠. 바로 그거하고 흡사한 게 제왕절개입니다. 제왕절개는 병원에서 필요한지 내가 필요한지 그건 난 몰라요. 그렇기 전에 슬기로운 엄마들은 만약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생계랄 5개 그러다가 참기름을 5숟가락 나가 소금 약간 나가 회에 졌어요. 정신없이 졌어요. 그래서 사모 이불 벌리고 밀어 넣어요. 넣고 난 이후에 그 그릇을 씻고 오면은 애가 티 나와 있어요. 아니에요. 난 그런 소리 안 해요. 제왕절개를 수술을 하자는 환자 중에 몇 프로라는 데이터는 없어도 덜어는 애기가 티 나와 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늙으면 나이값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건 뭐예요? 자연의 현상인데 다 있는데 인간이 모를 뿐이에요. 좀. 그 다음 여러분들이 유럽 쪽으로 가면 신기한 얘기 2가지를 들어요. 도마도 이거 가면 의사는 얼굴이 새파래죠. 신기해요. 또 그 다음 딱총나무 있죠. 딱총나무 알아요? 기독교 신자 손 들어보세요. 소위 십자가의 가롯대를 만들어내는 나무예요.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로는 이 나무가 유럽 쪽으로 가면은 나무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밑에서부터 가지가 막 벌어지는 관목으로 커요. 관목으로. 그래 이 등시가 유럽을 몇 분이나 가가 그 나무를 못 찾았는 거예요. 나도 알고 보니까 기후가 틀리고 토양이 틀리니 나무가 생태부터 막 엄청나게 판역이 틀리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크는데 우리나라는 관목으로 막 커요. 그래 이 등심에는 관목인 줄 알고 아무리 가 찾아도 못 찾아. 나도 찾았는데 고생고생 찾았는데 우리나라하고 판역이 틀려요. 그러면 딱총나무도 여기에 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나무 이름이 딱총. 유럽 쪽에 가면은 이 나무를 약상자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로 유럽 쪽에는 엄청 실이. 그 다음에 북유럽 쪽에 가면은 자작나무하고 물박달 가지고 사우나 할 때요. 두드려요. 봤지요? 네. 그래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우리 인간이 못 찾을 뿐이지 답은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 그러면 이 딱총나무는 기저귀 식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효능은 여러 수십 가지예요. 골다공증부터 해가 관절 이런데 진통 소염 작용이 얼마나 효능이 좋으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뼈를 어떤 교통사고나 어떤 미끄러져가 뼈가 부러졌다. 안 그러면 금이 갔다. 병원에 가 기부술 했지요. 6주 진단이 났다면 이걸 삶아 먹어버리면은 3주 안에 나서 버려. 의사도 이걸 먹어. 정형외과 의사가. 그런데 딱총나무라고 이 얘기하면 한의사에서는 어떻게 나오나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뼈를 붙인다고 적골목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적골목. 그럼 적골목이라고 이해가면 이 딱총부터 시작해 가지고 4가지가 있어요. 뭐 하여튼 뭐 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요건 독성이 있어요. 조금. 그럼 차로서 이용하고 독성이 없는 건 유독하게 딱초밖에 없다. 그런데 단 이거는 임산부가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뱃속에 들어는 먹는 순간에 아가 그대로 굳어버려요. 그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은 식재는 대충 요렇게 해가지고 희귀수를 이런 걸 굉장히 희귀수잖아요. 그죠? 희귀수를 한두 가지 더 심으면 좋고 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소득을 보기 위한 위주로만 했고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인 어떤 고객을 모시는 입장에서는 요것만 가면 안 돼요. 왜? 봄, 여름, 가을에 식물의 색깔이나 열매의 색깔로서 오는 고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분 좋도록 맞이할 수 있는 걸 연구에 심어야 되겠지요. 그거는 참고하시고 자 식재하는 건 요래 식재했다. 아, 됐고, 그만, 딱좀 한 가지 말아도 돼. 그 다음에, 요 하나 넘어갔는데, 두릅은 4가지가 있는데, 4가지가 있는데, 구입할 때, 나중 혹저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합니다. 제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단합이 돼가 회의를 여러 번 해가지고,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여러분들의 이익이 스스로 다져지지 개인적인 행동을 하면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모목 구입할 때도 공동으로 구입하시고 두릅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이거 잘못 구입하면은 씨가 나쁜 종자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 첫째 가시 없는 민두릅이 있어요. 민두릅. 그 다음에 소위 참두릅이라는 거 가시가 있으면서 살이 통통하게 많은 거. 그 다음에 가시가 있으면 살이 조금 적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요건 살도 없고 가시만 아주 독하게 있는 게 있어요. 아시죠? 요런 건 씨가 잘못 너무 구입하면 못 써요. 4가지가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 그 다음에 이제 재배 관리인데 이 재배 관리가 엄청스레 힘이 들어요. 그러면 힘 안 들도록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배울 것이냐? 자, 조금 전에 이 얘기했는 나무들은 물박달 같으면은 뿌리가 교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무는 10m, 20m까지 커요. 그러면 그 뿌리는 넓고 비례해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단기 소득을 보는 식물, 조금 전에 적었던 것들은 뿌리가 소위 청근서입니다. 뿌리가 많이 안 내려가요. 그런데 모르고 어떤 사람이 닭똥을,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위에다 막 덮어버려요. 빨리 크라고. 많이 덮었어요. 많이 덮는다고 해가 뭐 20cm 덮는 건 아니고 요만큼 덮었어요. 어디 됐겠어요? 안 커, 썩어. 안 크고. 근데 이 죽으면 갑자기 죽어보면 괜찮은데 주인이 알아채리는데 서서히 죽어. 서서히 죽어. 다시 말하면은 두릅, 참죽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청근성이다. 뿌리가 얕게 움직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종자는 국사해야 합니다. 그건 아시지요? 99%가 외국사입니다. 종자가. 그러면 거기를 가져와 가지고 과일 나무는 접을 붙이고 그 이외에는 그냥 쓸 것도 외국산이지 국산은 잘 없어요. 그래서 첫째는 청근성이기 때문에 퇴비를 줘도 얕게 줘라. 그 다음에 시비관계. 요거는 자연산 퇴비를 주면 얕게 줘야 되고 복합비료 있죠. 복합비료. 이게 17-21-21이 싶어요. 복합. 이거 한 포함하면 엄청 넓게 주어도 돼요. 맛만 비우면 돼요. 많이 줄 필요 없고 그래도 이놈들이 말 잘 들어 잘 커요. 안 줘도 되고. 그 다음 두릅하고 참죽하고 이런 것들이 키가 크면 못 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옳지. 위를 잘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작업하기 좋도록 대충 1m에서 다 잘라요. 100cm. 100cm에서 자르면 다 돼요. 자르는 시기는 초봄. 왜 초봄이냐? 햇순이 터지기 전에 하세요. 햇순이 터지기 전에 잘라는 부위가 상처가 치료가 빨리 되라고. 가을에 자르면 치료가 안 되잖아요. 초봄에. 그럼 두릅은 대충 수명이 오래 안 갑니다. 죽고 또 나고 죽고 또 나고 해요. 두릅은 대충 심는 거리가 2m 보면 돼요. 두릅은. 그러면 오가피 같은 거는 크기에 따라가 상황이 틀립니다. 지역에 따라가 다 틀리고. 그렇지만 또 두릅은 2m 간격으로 보면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참죽. 국산은 심지 마세요. 국산. 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식력이 약하고 추위에 약해요. 예. 그것만 살아요. 그럼 새끼를 갖다 옮기 심으면 안 살아. 이거는 참죽은 구체 없이 중국산을 심어야 돼. 그러나 중국산을 쉽게 얘기하면 중국산은 중국산인데 한국 기후에 적응되는 게 있어요. 적응되는 게. 그럼 이거는 이거의 단점은 뭐냐? 토종 가죽은 큰 나무가 이래 있으면은 새끼가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요. 나는데 이걸 캐가지고 심으면은 죽어버려. 이런 짓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제? 그런데 중국산은 이게 안 나. 그런데 추위에는 강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산하고 적응되는 걸 심자. 그 다음에 오가피는 어렵게 여러분들 저 오가피는 뭐 가시 오가피니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오가피는 섬 오가피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릉 오가피 뭐 서울 오가피 있는데 크게 따지면 섬 오가피가 있고 그 다음에 가시 오가피가 있고 그냥 토종 오가피예요. 토종 오가피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오가피 이거는 이제 심어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거리에 어떤 그거는 융통성이 있어요. 융통성이 있고 요거는 나중에 또 별도로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관리 중에서 풀을 매줘야 되잖아요. 그지? 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첫 해가 제일 문제예요. 첫 해. 첫 해만 냉기 뿌리면 어때요? 뿌리를 번식을 했고 잘라줘야 될 정도로 자라니까 풀하고 싸움하면 이기니까 큰 지장이 없는데 첫 해가 제일 문제인데 첫 해에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닭 얘기해 줬지요? 닭 사육. 그 다음에 종이 박스나 비닐로 덮자. 첫 해만 이렇습니다. 첫 해. 그러면 닭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그렇게 안 어려워요. 닭은. 그러고 욕심내지 말고 (50m) (100m) 망을 쳐요. 망을 치고 간단한 계집 형태로 닭장이 있어야 됩니다. 닭장. 닭장 그 밑에는 바퀴를 다세요. 바퀴. 만약 닭장이 없으면 위에를 덮어야 돼요. 낮으로는 안 오는데 밤으로 뭐가 와요? 독수리, 부엉이 여러 가지가 와가지고 소문 없이 물고 가버려요. 자, 거기 예방하려고 그러면 구석에다가 닭장을 잘 찔 거 없어요. 망만 해가지고 짐승으로부터 공격만 피하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낮으로 나와가 놀고.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전체를 옮기려고 강크으로 설치지 말고 요거 띄고 요거 띄가 여기로 가면 되지. 또 그 다음 요거 놔두고 또 여기로 가면 되죠. 이래 머리를 쓰자고요. 그러려면 지금 시흥에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토양이 안 좋아요. 토양이 안 좋은데 뭐가 안 좋냐? 뻘이지요, 뻘. 뻘 성분의 흙을 리토라고 합니다. 리토. 곡이 좀 많아요. 많아가지고 이 표피 같으면 요쯤 들어가가 보통 곡이 많아가 여기서부터 물이 안 들어가요. 전부 다 올라와. 배수가 안 돼. 그럼 요걸 토양 개량을 해야 되는데 토양 개량하는 방법은 인력으로 파디비는 방법. 닭이나 짐승이 똥을 싸면은 뭐가 생겨? 지대로 지렁이 지대로 생겨버려. 그래서 닭은 많이 사지 말아요. 많이 살 필요 없어요. 20마리에서 30마리만 하면은 100m에서 50m는 10일 안에 깨끗하게 초토화되고. 그럼 토양 개량되고 인건비 안 들고 그 대신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알로 오면은 차주로 돌아다녀야 돼. 광주를 들고. 그리고 한 10일쯤 있다 이걸 2개만 뜯어가 또 여기로 옮겨. 그런데 문제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외부 사람들이 알면은 귀찮을 정도로 이게 자연산도 아닌데 자연사이라고 닭을 사러 와. 알도 사러 오고. 그게 좀 귀찮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별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기는 게 뭐냐? 깨구리가 생겨. 깨구리 생기면 깨구리 뒤에 뭐가 따라와요? 뱀이 또 따라와요. 그건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요걸 갖다 이용을 잘 해가 또 돈 버는 사람이 있어. 예. 개구리도 맛있던데. 근데 자, 그 개구리 얘기 나와서 한마디 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이쪽에서는 꼭 지금 생각해야 될 게 개구리를 생각해야 돼요. 바닷가지요. 바닷가에는 소금물이거나 말거나 물이 흔타. 그러면 들어오는 물은 소금물이 아니잖아요. 저 바다로 들어오는 물은. 그렇죠? 그 물을 이용해가 개구리를 앞으로 사육하면은 떼돈 법니다. 개구리 생소합니까? 저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거 보통 좀 힘들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힘 안 들어요, 그거는. 지금 개구리 안 먹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게 고단백이고 아미노산 성분이 많아가지고 아미노산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 그 저거 맛 나는 거 맛. 아무로살이 보자면 안 옛날에 말하자면 그 집에 가 아저씨한테 물으면 대문 알아요. 정력적인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많다. 어. 그리고 개구리 안 먹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앞서가는 지금 시군이 하나가 개구리 사육에 작년부터 들어갔어요. 개구리 사육에. 그런데 이거는 개구리 사육은 틀림없이 도움이 됩니다. 성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난 또 신기한 게 함초 이거를 막 그냥 버리고 있느냐 이게 함초. 함초는 이거 20몇 년 전에 전라남도가 강의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함초는 전라남도 쪽에서 다 거의 해결 다 하고 있어요. 전국에. 그런데 함초는 여기 가면 공짜로 다 채취할 수 있잖아요 얘기야. 이걸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팔면 돼요. 음식 이어가지고 쓰는 재료로 얼마든지 하면 돼요. 자, 그럼 개구리는 앞으로 틀림없이 된다는 거 염두에 두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관리 문제에서는 대충 이렇게 하는 게 경비 절감이 되는 방법이다. 개구리 씨는 어떤 개구리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떡개구리 하는 게 있어요. 먹는 거. 맞아요. 먹는 개구리, 식용 개구리. 있어요. 예. 옛날에 큰 개구리라고. 그거요. 퍼죽기 시작하면 잘 퍼져요. 엄청 잘 퍼집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또 키우기 위해서는 엉뚱한 짓을 또 해야 돼. 풀하고 개구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 풀을 없애는데 개구리가 필요해요? 개구리가 있어야만 곤충을 잡아먹잖아요. 그지? 그럼 곤충은 풀이 있어야만 또 곤충이 돼. 이 먹이사슬로 전부 연결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걸 꼭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돋보리 하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저가 농장을 한 30만 평을 가 있는데 뭐 일하는 것도 귀찮고 신경 쓰는 것도 귀찮아가 나 일부분을 새를 돌라고 사람들이 자꾸 와요. 일부분을 그래 몇 평이요? 그래 뭐 한 3만 평 하면 됩니다. 근데 단 내가 둘러보고 마음 맞는 곳을 주세요. 그럼 몇 명이나 왔어요. 그래 뭐 할 건데요? 물으니까 하수오를 키우겠대요. 하수오. 하수오 아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적하수오라는 거는 약재로 그렇게 안 쓰입니다. 그냥 하수오예요. 하문을 안 쓰다가 쓸지는 모르겠네.
이 세조자고. 가운데 없는 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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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일자 없는 거. 날일자가 날일자 아니고 가운데 없는 오자에 글자에. 잠깐만, 요것만 가 하수호 하는데 앞에 걸 빠다 못 보고 자고. 원칙하면 이거예요. 어찌 해가지고 흰머리가 까마귀 머리가 되는 이 말 백화수호. 그런데 백화수호 하는 데는 이까 까만 그 머리 까매지는 약으로 쓸 때는 제제 방법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검은 콩, 들깨, 솔잎, 검은 쌀 6가지가 들어가는데 대충 그래 해가지고 먹어요. 근데 나 그거 먹다가 냉동실에 지금 그게 먹다가 한 6년 전에 아직 있어요. 있는데 바빠가 못 먹어요. 실제로 효과 있어요. 그래 이 하수호 씨를 받으세요. 어디가가 씨를 받아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1m 되는 땅에다가 이 땅을 원칙적으로 그러면 상토로 해야 됩니다. 상토라는 거 아세요? 종묘상에서 쓰는 그 포트용. 그러면 그 포트용은 원칙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찝니다. 전기로 쪄붑니다. 살균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다른 잡초 종자도 죽고 병균도 죽어요. 그래 했는 걸 써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못하니까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가 1m 간격에다가 몇 뿌리를 심을 수 있는지 아세요? 1500뿌리 심어요. 씨앗을. 여기서 집중 재배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나한테 털을 빌리자고 하는 사람 옷에 하수호 그걸 재배를 많이 합니다. 집중 재배를 해가지고 적지에다가 토심 좋고 약간 수분한 곳에다가 옮기 심어요. 옮기 심으면 하수호의 가치가 시중 시세가 여러분들 아지요? 제법 비싸요. 그래 해가지고 속성재배가 팔겠다는 얘기고 또 하나 더덕을 또 재배하겠대요. 더덕 그 속에 물 차는 더덕 봤어요? 오래되면 물이 있어야 그게 산삼보다 낫죠. 그런데 그래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저승에 갔다가 또 다시 와봐야 알아. 그래 못 기다리니까 우리 영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더덕이라고 가정해가고 요면을 아주 예량 칼 소독했는 걸로 쫙 삐지내요. 한 뿌리를 삐지냈지요. 두 뿌리를 더 삐지내요. 그래 3개를 배를 붙여요. 배를 붙여가지고 묶어요. 묶어가 심어요. 그러면 2연생 더덕을 3개를 묶어가지고 배를 붙여가지고 심어요. 그러면 참 인간이라는 게 참 잔인한 게 이놈들은 자기 몸에 상처가 나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요 하나 오리고 요 하나 오리가 붙었다 이게. 그럼 병균이 침입 안 하도록 하려고 빨리 저끼리 회를 해가지고 아물게 만들어요. 그 과정에서 공간이 생겨요. 아니지요. 그래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 그래 참고하세요. 그러면 그게 인위적이든 어쨌든 이런 머리도 씁니다. 그래서 아까 이 얘기는 하수호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는 있겠지요. 자연적으로 제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에이, 자연적으로 더덕 안에 물이 채인다는 것은 조금 전에 내가 무슨 표현을 했어요. 저승에 갔다가 다시 와가 보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저승에 갔다가 그거는 정말로 어렵다는 이 얘기의 표현이요. 그거는 그러면은 더덕을 2개를 그 붙여 가지고 안에다 구멍을 뚫어요. 그 방법도 있고 더덕이 자연적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물 채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거는 참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하수원은 그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씨를 부어가지고 울타리 주위에 키워도 안 되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취나물은 알죠? 취나물? 예. 취나물은 씨를, 가을에 씨를 받아가지고 옮겨 심으면 저 뿌리면 되고, 그 다음에 질갱이하고 민들레 있잖아요. 이거는 씨를 받아가 뿌리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봄에 요만하게 돋아날 때, 특히 흰 민들레 사세요. 돈 얼마 안 주면 사요. 그럼 이거 많이 필요 없잖아요. 10포기면 사가지고, 10포기면 사가지고 군데군데 심으면 지가 씨가 퍼지잖아요. 옳지. 질갱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질갱이가 지금 비싸요. 질갱이 아세요? 뒤에 젊은 부인들. 질갱이가 뭐예요? 예? 그래, 우리 질갱이가 우리 인간이 어떤 데서요? 한의학적으로는 남자들 전립선에는 무조건 질경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 방광염, 그 다음에 암 환자 치료 중에 질경이는 꼭 들어가야 돼요. 질경이하고 돌나물. 돌나물 알지요? 왜? 아까 돌나물이 빠졌는데 돌나물도 농장 주위에 습한데 음지 쪽에 심어 놓으면은 이건 비타민 C가 많아가 그게 왜 써요? 예. 질경이는 한의학적으로는 그렇고, 그 다음 간장 장아찌 만들거나 질경이 봄에 콩가루 뭉쳐가지고 국길에 놔놓으면 귀신이 쫓아와 같이 거들어요. 그 정도로 맛있어요. 그래, 질경이 이 간장 장아찌는 저 호텔에서도 나옵니다. 반찬으로. 예, 한 5분쯤 쉽시다. 시흥 시장님이 우리 첫 시간에 뭐라고 부탁했어요? 기억 안 나요? 전에 산림조합하고 뭘 했는데 한두 번 하고 유야무야 끝났는데 이번에 이 모임은 끝이 장대해지기를 바란다. 기억하세요? 그럼 장대하려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밤새도록 이 얘기하면 장대해집니까? 여러분들이 뭉쳐야 되지요. 예. 뭉쳐야 되는 이유를, 그 다음에 뭉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간다는 것을 지금 요 시간에 이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흥시에서 모목 지원이 좀 있으면 될 거예요. 모목 지원. 여러분들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세요. 대한민국의 그린벨트에 모목 지원해 주는 곳은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다른 타 시군에는 그린벨트라고 이 얘기하면은 심지도 말고 베지도 말고 채치도 말아라. 바로 영창에 잡아 넣어버려요. 그런데 시흥에서는 이상하게도 산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시장님이 제일 처음에 그래 이야기하길래 나도 요만큼 와가 이 사람이 본정씨가 싶어가 했는데, 그래가 내 나름대로 아는 사람을 통해가 알아보니까 삼선이에요. 삼선 하면 더 갈 데 없잖아요. 야, 정말 이 얘기 몇 번 해보니까, 전화로 통화를 해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내가 왔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끝이 좋기를 바란다고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예전에 그 수목원에 그 추운데 견학 갔잖아요. 간날 그거 한번 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하. 그런데 또 오늘 오다가 복도에서 또 부시장하고 같이 만났어요.
내가 건의를 뭐 하나 해놨거든. 요것도 좋지만도 시흥시의 가로수를 소득이 있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걸로 심읍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재. 할 수밖에 또 없도록 되어 있는 게 300주를 심는데 내한테 있는 건 그냥 가가라 했거든. 왜? 나는 놔두면 버리거든. 내 농장에 30만 평 남아있는 게 한 400억 돼. 400억. 400억인데 팔만 도이고 안 팔면 어디 돼요? 버리자. 그래 나 시흥시에 뭐 300주 줘봐야 눈썹 요 한 개 빠지는 택도 안 돼. 그래 그냥 가가라 그랬어. 아니, 가가라 그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정말로 인간이 살아가다가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은 정말로 도와줘야 되잖아. 그래서 시흥이라는 이 도시의 이름을 한자로 쓸 수 알아요? 처음 할때 시작. 그 이름이 내하고 여러분들하고 시흥시장하고 박자가 이렇게 절묘하게 맞아 나갈 수가 있느냐 이게요. 아, 여러분들 웃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이 얘기 전율을 느껴야 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식물로서 그린벨트에 산주들한테 도움을 주고 가로수만 기능성 식물로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식물을 심으면은 대한민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과 동시에 새마을 사업 발상지가 어디예요? 대구 인근인데 전 세계에 지금 수출하고 있죠. 앞으로 식물 분야의 시흥이 새마을 사업 발상지 못지않는 발상지가 되리라. 그런데 이름도 희한하게도 시흥이다 이게. 그럼 앞으로 인간은 지금 타도시에 이러한 상황이 내한테 주무이 제법 들어요. 들어온다고 덜렁덜렁 쫓아 안 가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인연이 됐다는 거. 그래서 자 여러분들 묘목이 지원됩니다. 지원되는데 그거는 시장님이 도와준다는 이 자체가 정말로 눈물 나도록 고마운데 단 시흥시를 자기 시장 혼자 마음대로 해요. 뭐가 있어요? 의회가 있잖아요. 그죠? 또 그 다음에 시민이 세금을 내마 이걸 적정한 데 쓰는지 안 쓰는지 의회가 지금도 의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죠?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원래 지금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예산을 난 그건 모르거든. 그러면은 늦어도 내년이나 2015년이나 16년은 여러분들한테 묘목이 배당이 될 것이다. 접수하세요라고 통보가 갈 것이다. 자, 갈라 그러면은 요 조직이 우선은 탱글탱글하게 뭉쳐져야 되겠지요. 자, 뭉쳐져 가지고 해야 될 일, 재배 방법을 배워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그 전에 묘목이 나가면은 덮어놓고 시에서 시민들 세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뒤따라서 나가는 게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되어야 되는데 저온 창고가 지워야 될 것이다. 저온 창고. 그러면 저온 창고가 지워야 되는데 산 주인마다 한 개씩 다 해주려고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좋은 창고를 해주되 산 주인이 혼자서 그 용량을 생산 다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면은 지역적으로 묶어가 하든 안 그러면 인원으로 안배를 하든 그래서 몇 군데 할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 포장용기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장용기 박스. 그럼 박스를 해주겠다 그러면은 시에서 연구를 해가 디자인까지 다 해줘요. 그러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조직의 이름을 조금 세련되게 먼저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싶으지요, 그지? 예. 그러면 거기서 난 잘 모릅니다만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판매는 어떻게 하자든가, 책임자는 누구로 하자든가, 뭐 이런 게 정해져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게. 그럼 시에서는 해줄 것이다, 이게. 자, 그 다음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판매망의 연결이 될 것이다. 자, 그럼 아파트 단지 분여회하고 여러분들 혼자서 그 아파트 단지 분여회 콧방당 끼워가면 그 옷에 파워가 신 거 알지요? 시에서 협조 의무에 가면은 대분돼요. 그러면 여기서 대표자나 실무자가 가가지고 협약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요일 몇 시에 하자. 그럼 시청마당에는 12시에 금요일 날 하자. 그러면 A 아파트에는 오후 몇 시에 하자. 이게 협약이 다 돼요. 그러면은 문제점이 뭐냐? 이거를 담당할 사람이 정해져야 되죠. 그 다음 포장. 그 다음에 채취. 현장에서 채취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사람은 일당 7만원, 8만원 주고 여자를 고용해가 채취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일나가지고 죽으라고 자기 혼자 마누라 하고 잔소리해가면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체험행사 초청해가지고 날씬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가 하루에 생산될 때의 최소 단위가 소비를 원하는 사람하고 매치가 돼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생산하는 게 좀 부족할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지. 지금부터 출발해가지고 기술하고 여러분들은 그 조직 정비를 해나가야 돼요. 해나가고 시에서는 시에서대로 이제 추진해주면은 그 결실이 2016년에는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결실이.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은 먼저 움직여 줘야 되는 거예요. 생산물이 그때부터 쏟아져 나오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릅이다, 참죽이다, 취나물이다, 더덕이다 이것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참석했는 사람 중에 도토리묵 잘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고, 맞죠? 양봉 잘하는 사람 꿀. 그 다음에 콩각 두부 잘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하는 거 바닷가에가 갯벌 깨끗한 데가 함초. 여러 가지가 생산될 수 있어요. 지금 혹 그리고 이 정도 생산물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모인 적이 별로 없어요. 양재동 하나로 맞다 알지요? 거기에 만약 한 군데만 납품이 돼도 이건 지역적으로 서울하고 같았잖아요. 엄청 실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럼 서울 사람들은 자연산에 대한 어떤 갈망이 정말 불쌍할 정도로 욕심은 많은데 접하지를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시장을 뚫을 수 있는 건 굉장히 쉬워요. 왜? 쉬운 시청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이 조직의 이름. 각 분야의 책임 제도가 철저해야 돼요. 요거는 하나의 의무지요. 그제? 의무. 그 다음에 권리 쪽에 들어가지고 도입니다. 돈.
조금 전에도 제가 농담을 했습니다만 여자가 화장을 덮어놓고 두껍게 바르면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로 어떤 조직이든지 돈은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되면 그 조직은 망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재무관계를 누가 맡느냐. 각 분야에는 예를 들면 생산, 포장, 판매, 배달 뭐 이런 게 전부 다가 따를 거고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여기서 이 소개는 하면 필요한 게 뭐가 따라가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요. 포장하는 상자, 저온 창고, 판매망, 이건 시에서 하면 협조가 다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할 일은 요 조직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뒷받침해 주는 게 가공 분야가 또 하나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가공 분야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로 갈래가 갈라져요. 장아찌 만드는 방법, 차 만드는 방법, 그 두릅 냉동시키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나오는데 이것도 필연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 부가가치가 창출이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앞에 바위가 큰 게 하나 굴러왔는데 가공을 하면 여기 다이아몬드가 되는 수도 있고 금이 되는 수도 있고 그 다음 가공 잘못해보면 깨져버리면 퍼석돌이 되는 수도 있는데 가공을 하는 기술은 여러분들한테 있다. 맞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럼 나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시장님이 이와 30분 하고 그날 나머지 하고 그 다음날 하면 나는 가요.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어떻게 할 거냐. 그래.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에 되는 거 아니고 한두 번 모임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이 일이 잘못됐을 때 남 탓하면은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 만사가 전부 자기 탓이에요. 산을 소유를 했는 사람이 절반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절반이 안 되는데 이거는 뭐 별도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만 무슨 물건을 생산한다, 식재한다, 실질적으로 닥치면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소유자 입장에서 제일 애로가 심는 것까지는 좋은데 생산, 뭐 가공하든지 판매 이게 큰 문제예요. 내부터도. 그래서 내가 제일 신경 쓰는 게 체험행사로 몰고 가요. 체험행사. 그러면 참죽을 한창 수확할 때 제일 처음에 비쌀 때는 그 사람들 안 불러요. 비쌀 때는 간단하게 해도 하루에 100만 원, 80만 원치 막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생산물이 나갈 때는 일주일 차에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는 체험행사로 들어가는데 체험행사에 가급적 장사꾼을 안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쏘기고 오니까. 그런데 채채가 내려오는 거 보면 장사꾼은 대포가 나요. 채채는 방법과 양이 예를 들면 참죽 같으면은
장사꾼들은 자루 넣어가 오는 게 탁탁탁탁 따듬어가지고 잡아내면 돼요. 그런데 모르는 가정주부들은 막 뒤섞였어요. 그걸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예? 그러면 그때는 키로에 얼마 이래 받기도 하고 채취하는 걸 가르기도 하고 우리한테 주문 들어가는 양이 있을 때는 채취가 내려오면 가르고 들어가는 주문이 없을 때는 돈으로 받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오늘 이 얘기의 제일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산을 가지지 않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모목 지원해 준데 땅이 없는데 모목 지원 어디 받아? 예? 우선 받아가지고 밭에다 심지. 아, 밭도 없는데. 아, 산도 없고 밭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좋은 창고를 주는데 시에서 A한테 2평 좋은 창고, B한테 3평, C한테 4평. 이 골치 아프다 이게야.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한 곳에다가 7명이 있다. 20평. 이래 보면 해결 다 되어보잖아. 그럼 실제로 또 전기요금도 헐고 돈도 적게 들고 요래 따로 하는 거 보다가는 한테 해보는 거 헐거든. 그러고 또 우리 생산자도 이게 맞고. 이해 가세요?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인 어떤 요령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면서 이제 배워야 돼요. 예를 들면 가죽 같으면은 참죽은 아침 일찍 따가지고 출하 시간이 6시간 넘으면 시들기 시작해. 그때는 어떻게 한다? 밑에 꺾어놓은 부분을 톡톡톡 쳐가지고 똑바로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물에 요만큼 담가. 담가놓으면 장시간 있어도 안 시들어. 근데 두릅은 조금은 효과가 나는데 오래는 안 가. 그때 내 하느냐 하면은 정창고를 넣어야 돼. 전창고의 온도는 2도에서 4도라. 여기 오면 안 시들고 오래 가요. 좀. 그렇지만 장시간 가는 건 아니거든. 그러려면 창고를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적으로 해가지고 한테 먹는 게 유리하다. 시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왜? 이래 해가지고는 관리 문제도 있고 낭비거든. 예를 들면 밥 2그릇 파는 것보다 20그릇 파는 게 원가 영 덜 미키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생산 부근에서 산을 안 가지는 사람들이 저 개인 의견이고 창조경제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조경제가 뭔지 아세요? A와 B를 연결하는 거예요. 또는 A와 A-를 연결하는 게 창조경제의 기본이에요. 그렇다면은 산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과 산을 소유했는 사람들의 불충분한 것을 일부라도 충족이 된다면 이런 형태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까? 왜? 산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맹탕 요렇게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그 나름대로 할 일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요. 앞에 판매는 누가 하며 배달은 누가 하며 이런 부분이 엄청 앞으로 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산 가지고 있는 사람 10명만 또 덩그러니 있고 심은 하나 안 놓고 첫째 생산 이게 안 된다. 그럼 배달도 안 된다. 판매도 안 된다. 그럼 누가 할 거예요? 안 되자는 얘기요. 그럼 같이 사는 게 창조경제 기본 아니겠느냐. 이해가요? 그래서 산을 안 가졌는 사람이
생산자와 연결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실입니다. 어떤 앞으로 나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 조직이 클 건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연결이 안 되면은 클 수가 없어요. 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끼리 모이는 조직 안에서 두릅단을 묶는 솜씨와 의무감과 일당 주고 시켜가지고 와가지고 두릅단을 묶는 자체는 상품으로서 나가면은 포가 날 것이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공생하는 방법을 찾자는 얘기예요. 자, 요까지가 오늘의 대충 하고자 하는 이 얘기인데, 요 상황에서 질문이 있으면 해보세요. 궁금하다. 산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런 의견이고 안 가진 사람은 이런 의견이다. 한 10분 동안 의견을 듣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아닌데요. 네. 사실 질문드리기가 조금 그런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대표님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에도 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현실적인 어려움 중에 큰 문제 하나가 도난 문제입니다. 그죠? 요즘 산에 다니는 사람도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가 심을지도 않은 걸 지금 마냥 따가면서 되게 큰 소리 치고 그러다 보니까 산에다 이렇게 심을 때 우리 선생님 그 넓은 농장을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혹시 다른 분에게 또 뭐 좋은 방법을 들으신 건 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대충 뭐 이 얘기를 요전 시간에 했는데 저는 이랬습니다. 20몇 년 전에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울타리를 했어요. 울타리를 했는데 철조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때도 철조망은 안 된다는 걸 난 알고 와이어 펜스를 했어요. 와이어 펜스. 철사를 꽈는 거 있죠. 아, 예. 나도 그거 조금 앞부분 했어. 예. 녹도 안 쓰고. 아니, 녹도 안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8cm짜리로 그 높은 산에 짊어지고 올라가가 위에 철조망, 중간에 철조망 2벌, 밑에 또 땅에 붙여가 철조망 하나, 둘, 셋, 4개를 했다. 그럼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1년 가까이 걸리고 돈은 1억 얼마가 넘게 들었어요. 그래 했는데도 에이, 넘는 놈이 아니고 이거를 끊거나 뚫고 들어오는 양반들이 있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요. 정말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 산 가 있는 거 이거는 요만해. 걱정 안 해도 돼. 왜? 시에서 해결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적은 기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제일 쉬운 방법은 현수막. 제자 공동을 하세요. 이 공동을 하면 나는 하나에 9,000원 줬거든요. 굉장히 오래 가요, 이거는. 이 천 아세요? 코팅되어 있는 거. 두꺼워요. 꼭 장판 같아요. 이 방바닥에 까는 장판만큼 두꺼운데 글자로 탁 붙이려면 이건 5년, 6년 가요. 1m 20에 이게 1m인지 90인지 모르겠고 1m 20. 9,000원 줬거든. 노란 바탕에도 해놔놓으면 보기 좋아요. 공동으로 하면은 많이 헐지 싶어요. 많이는 안 해도 헐게 돼요. 그럼 돈 몇 푼 안 들잖아요.
천으로 했는 건 뭐 하나 5천원이라는데 그건 해봤자 그건 버리는 기니까 그건 하지 마시고 이걸 하면 오래 갑니다. 몇 년을 가요. 이걸 하는 것과 동시에 아마 그 저 시흥시에 부탁을 하면은 방송을 해줄 겁니다. 방송. TV 방송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 신문에도 낼 거고, 그래가 한두 명만 우리나라 사람이 뭐 저 멀리 있으면 칼인지 건초인지 몰라요. 코앞에 떠고만 탁 넘어져 버려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한두 명만 다 하면은 걱정 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은 없을 수는 없어요. 이번에 그 배 깔아앉았지요. 깔아앉아가 사람들이 많이 그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첫째는 기후가 나빴고, 예, 기후가 나쁜데 이 방송을 보니까 배 높이가 물이 들어갈 정도로 낮았대요. 그 다음 세 번째, 욕심. 바람이 막 세게 몰아치고 이거 배추는 낮아가 물이 들어차는데 어망에 있는 고기를 그놈을 욕심을 내고 만약 고기 안 잡았으면 괜찮았을까요? 그래 우리가 고기를 잡으러 가도 놓치는 것도 있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100% 경비를 다 한다는 거는 이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협조를 구해가 방송도 해주고 지역 그 신문이나 뭐 매스컴에서 도와주고 우리가 현수막을 하면은 효과가 급속적으로 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치 못하게 한두 명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 거기에 매스컴에 나가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개설이 급속적으로 안 되겠나. 한꺼번에 막 두부 자르듯이 고래는 안 되지만 그것보다는 더 쉽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또 그다음 그 가죽나무 같은 건 울타리 식으로 심어야 되고요. 가죽요? 예. 아니죠. 참중나무. 아니죠. 두릅을 조금 전에 2m, 2m로 심자라고 얘기했는 거는 왜 이렇게 했어요? 번식을 잘해요. 번식을 잘해서 2m, 2m만 심어도 충분하다. 그런데 참죽은 중국산 낙게 번식을 안 한다 그랬죠. 요래만 심어도, 저는 내 입장은 참고하세요. 산림청에서 제일 처음에 내보고 돌았대요. 60cm에 막 심었거든. 가로세로. 안 낸대. 그래 내가 조금 이래 그 현실적으로 뭐 연구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산림청 소득국장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첫째, 가죽은 목재로 보면은 6m 간격으로 심어야 됩니다. 난 목재를 안 봅니다. 횟수만 따가 팝니다. 그럼 횟수만 따가지고 초봄이나 늦겨울에 1m 이상 되는 거 톱으로 다 자릅니다. 횟수 따려고 그러면 1m 이상 따면 아주머니 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래 심어도 됩니다 라고 이 얘기를 했어. 그러므로 해서 인건비 절감되고 풀 덜 메고. 그래 해봐라. 그래 했어요. 성공이요. 그러면 국산은 뿌리를 박으면 새끼를 치기는 많이 치는데 그 새끼를 이식하면 거의 다 죽어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산을 심자. 그럼 중국산은 참 이건 안 됐습니다만 중국산 아니면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중국산은 추위에 좀 강합니다. 그 대신에
새끼를 국산과 같이 그래 안 칩니다. 이거는 뿌리가 신금서이에요. 밑으로 많이 내려가요. 그런데 저는 또 조금 그 신기한 게 약을 전혀 안 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뭘 하면서 제초제 치면은 정말 정말 큰일 나요. 제초제 칠 바에는 농사를 짓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제초제를 쳐가지고 가슴 아픈 일들을 당했어요. 그 제초제를 치는데 그 농약 생산하는 사람들 말을 100% 믿으면 안 돼요. 100% 믿으면 안 돼요. 그게 농약 성분이 땅 밑으로 비가 와가지고 내려가가 그 식물에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건 100% 믿지 마시고 농약은 안 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생산물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무조건 무공해야 됩니다. 무공해하면 못 팔아먹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조직을 키워가지고 정말로 이름 있는 조직으로 어떤 키우고 싶으면은 농약은 절대 쓰지 마세요. 안 써도 돼요. 예. 요것만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그 수입을 평당 개념으로 계산할 수 있겠는데요. 요. 그럼 두릅이 날까요? 참죽이 날까요? 많이 날까요? 수입 평당 따지면. 왜 한 가지만 하시려고? 아니 그 실 경제성은 거기다 이제 전체 두 가지 다 해요. 예. 두 가지 다 해요. 그래 이거는 돈 많이 안 들어요. 심는 거. 이제 수입이 어느 게 이제 많은지. 그러면 이 지역의 식당에서 반찬을 뭘 많이 만듭니까? 근데 참죽이 귀해가지고 저걸 상당히 저게 귀하거든요. 저걸 저 먹은 사람들은 그 좋아하는데 구하기가 어려워서 특히 여기는 취에 약해가지고 참죽이 안 돼요. 어느 경우는 있긴 있는데 이게 저건 난걸 흔치 않아요. 그러면 참죽을 저는 그 조금 뭐 특이한 상황입니다만 참죽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밭에다 심었어요. 밭에다 심는데 이 사람들은 2m에 3m에서 하나를 심더라고. 한 폭씩. 밭에다 심으면서 근데 난 산에 심었어요. 산에. 내가 확실히 괴짜요. 산에다 심었는데 잘 안 커. 그런데 참죽은 알아놓으세요. 양수예요. 양수. 햇빛을 좋아합니다. 두릅은 반음수입니다. 두릅은. 그렇지만 잘 안 크지만 눈은 다 있거든. 눈은 다 있어요. 그래서 참죽은 1년에 몇 번 따나? 4번 땁니다. 4번. 두릅은 잘 따야 3번. 그런데 두 가지 다 이만큼 돈 되는 게 없어요. 돈 되는 게 없습니다. 두릅은 그 여러분들이 두릅도 마찬가지고 참죽도 마찬가지고 조기 생산하면은 엄청 실이 일확천금합니다. 특히 참죽은 참죽. 첫째, 이걸 가지고 돈을 벌려면은 서울을 뚫으세요. 참죽과 서울 뚫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서울을 뚫으려면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야 돼요. 힘을 합치면 이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거는 경영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경영 테크닉이 필요해요. 양재동을 하나로 마트부터 뚫고 들어가는데 옷 잘 입지 말고 내년에 시장 조사를 하세요. 내년 봄에 틀림없이 납품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g 아주 초봄에 50g에 1만 원에 납품되거든. 70g 준다 그러세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아집의 떡도 옳지 커야 사 먹는다고.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땐 확실하게 치고 들어가 보라고. 70g 줘버려. 70g 준다고 믿지나요?
안 믿죠요. 원래 따고 또 내년에 또 따요. 그래 나가면은 이 70g 같으면 몇 개 주면 되겠어요. 이 50g 다예요. 작년에, 그래 올해 정말로 기가 막히게 그만큼 5개, 6개 나놓고 10,000원 했어요. 아주 일찍 생산될 때. 그런데 이걸 만약에 조기 생산한다면, 조기 생산. 옳지. 그런데 비닐을 치려고 하면은 평지해야 됩니다. 예, 평지인데 이거는 그렇게 안 어려운 게 평지라면은 비닐을 이 걷었다 쳤다 하는 시설을 반만 열고 반은 고정해 놓고 반만 걷어보면 여름을 지내고 내려놓는 거를 2월 말경 딱 내려가 보면 돼. 2월 말경 딱 내려가 3월달 딱 되면 생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뭐 난방도 필요 없고 산에서는 하우스도 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도 못해요. 그러니까 되는 거야 그건.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상을 깎아서 하면 되잖아요. 예? 아니지. 깎아도 걸릴 것은 안 되지. 그러면 상 깎는 그 비용이 얼마 드는지부터 계산하면 돼 가지고 보고 가죽을 80년 판다고 보고 저거를 달면 똥똥 될 정도 것도 마세요. 밭에다 하면 어때요? 밭에요? 밭에다가? 밭이 몇 평이 돼요? 조기 생산하면 돼요. 밭에는.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한없는 게요. 여름 조기 생산 딱 하다 보면 그 다음에 가공해가 또 팔고 싶은 거예요. 가공해가 팔면 또 몇 배 장사거든. 몇 배 장사돼요. 그래서 지금 그 저 우체국 그 상품 택배 책자 있지요. 거기 한번 봐요. 참죽 장아찌가 몇 그램에 3만 원인가. 비싸요. 그래 이 사람 욕심은 한이 없어요. 없는데 일단 1차적으로 소비자에게 각인시켜야 될 게 시흥에서 나는 생산품은 첫째 신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공해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이것만 확보가 되면은 없어서 못 팔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장문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고도에 따른 제한이라든가 뭐 특별하게 잘 자라고 안 되고 이런 건 없어요. 지금 여 정도는 없어요. 여 뭐 평지 한 가지인데. 예. 지금 여기 해발 200 안 되지요? 그렇죠. 바다가 가면. 예, 200.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한 600, 700m. 6, 700부터면 달라져야 돼. 600부터 달라져야 돼요. 예. 참중나무 씨로다가 번식하는 방법 쉬워요. 일러주세요. 어려천년에 그걸. 어떻든 천천히 가서 가는 거니까요. 그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가죽 씨를 구한다면은 국산 씨거든. 국산 씨. 내가 지금 얘기는요. 우리 집이 참중나무가 2나무가 있어요. 예. 그래 국산이잖아요. 근데 대추처럼 되는데. 옳지. 예. 예. 근데 한 번도 해보질 않아서 예.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요. 봄에 예. 지금 채취하면 돼요. 예. 날개가 있어요, 그게. 예. 날개에 있다 띄요. 띄어가지고 약파주머니에 보관을 해요. 단 보관을 하는데 쥐나 새가 먹도록 방 안에다 보관을 해요. 보관했다가 이른 봄에 파종을 해가지고 그 씨의 두께에 3배의 흙을 묻어요. 예, 흙을 묻고 위에다 지풀 깔아요. 왕개나 지풀 깔고 물을 흠뻑 주세요. 주면 발화가 되는데 틀림없이 집에 있는 건 국사예요. 그런데 요놈이 발화대가 잘 커요. 그 자리에서는 좀 커요. 이 시기에 보면 다 죽어. 그래서 내가 시간 낭비를 하기 싫다. 이건 무슨 모정컵에다 설때 오면 그래도 이식력이 약해요. 이런 얘기하면 또, 내 이 얘기가 또 나오는데, 내가 호칭이 9가지. 내 호칭이. 하여튼 호칭이 9가지. 박사부터 시작해 의원이 몇 개나 되고 회장부터 시작해 다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요. 밤잠 안 자고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종자부터 번식까지 한창 할 때는 1년에 4, 5천만 원 떨어먹어요. 내 혼자 실습을 했다고. 그래 산림청 인정평가부터 시작해가지고 평가의원이요 내가. 식물학자도 아닌 주제에 산림청 평가의원이 뭐 때문에 그래 하겠어요. 그래 하고 훈장을 줄 정도 같으면은, 그리고 죄송하지만 각 대학교 임학과에서 딴 분야도 그렇지만 이래 가면 져요. 왜냐면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한번 가보세요. 필드를 위주로 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도 저기 박사라도 그냥 실무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책자에 써있는 그 책이, 대학 교수들이 강의하는 그 책이 뒤에 발행 연도를 한번 보세요. 그 책을 가지고 평생을 그놈을.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름 있는 대학교에 강의를 가면 1시간에 내가 최고 받아봤는 게 80만 원 받아봤거든. 안 가요, 요새는. 왜 안 가느냐? 지금 강원대학하고 진주 경상대학에는 충북대학교하고는 거래를 계속해요. 그 이외에 이름을 대울 수 없는 대학교에는 내가 90분, 1시간 45분을 1시간으로 보고 90분을 강의를 하면은 그 원고 가지고 6개월을 떼어봅니다. 그것도 우리 농자가 실습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래서 공무원 하건대, 저거 녹화돼요? 참 싫어해요 나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강의 목이 아프도록 강의하는 거는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참 적은데 중국에 당하고 일본 놈한테 당하는데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안 당하도록 산림 분야에서라도 1등 가자는 취지인데 필드에 한 번도 안 나오고 내가 2시간 90분 강의했는 거가 6개월 때 아프면 학생들은 뭐 돼요? 그럼 국제 경쟁력에서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안 가요 대학교. 그런 대학교. 자, 그러고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 시흥시청에서 앞으로 움직여 주리라고 예측하는 거는 얘기 여러분들한테 다 해줬어요. 그러면 가로수까지 일부 바꿀 것이다. 오늘 오는데 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복도에서 만나. 복도에서 또 한참 가로수 때문에 또 얘기를 한참 했다고. 그러면 시민이 필요로 한 나무를 심자. 타성에 젖어가지고 시흥의 조경수 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시민이 원하고 앞으로 필요한 나무를 심자. 그래가지고 300주만 심읍시다. 그래가 내 농장에 있는 건 공짜로 주겠소라고 이 얘기까지 했다고. 왜? 대한민국에서 시흥이 기능성 식물 분야에 그리벨 때 5분에 1에 나가고 하면은 1등을 가도록 내가 만들고 싶어가 공짜로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 그 관계를 이 얘기하느라고 한참 동안 이 얘기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식재할 대충에 그걸 다 상세히 다 얘기를 못하고 식재해가지고 대충적으로 이러이러한 걸 심으면 좋겠고 관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판매와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건 여러분들한테 오늘 대충은 이 얘기 다 들었으니까 지금 남았는 술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끄고 갈 뿐입니다. 앞에서 끌든 뒤에서 밀든 여러분들한테 달렸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가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민족이 시시한 민족이 아니요. 정말로 중국이 역사가 우리를 어림도 없이 못 따라와요. 전 세계에서 천년을 갖는 나라가 역사상
두 나라 있어요. 우리 신라 천년, 그 다음 로마 천년. 그런데 신라는 민주적인 국가를 하면서 천년이 갔고, 죄송하지만 로마는 칼과 창으로서 천년을 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미국 의사당을 가봤는 사람, 제일 꼭대기에 로마 병정 모형이 딱 얹혀 있어요.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거. 그런데 전 세계에 이름 있는 건물은 풍수지리에 입각해서 다 짓는다는 거. 풍수지리 우리나라만 찾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의사당 꼭대기의 모형이 로마 병정상을 세워놨다. 우리는 민족이 얼마나 우수하냐. 중국의 이름 있는 나라가 망할 때마다 비례해서 우리나라 이름 있는 장수가 등장해요. 맞습니까? 우리는 신라 천년이죠. 백제 600몇 년이죠. 고구려 600몇 년이죠. 저는 몇백 년, 500년 가는 적이 없어. 그런데 망했는 게 전부 우리나라 때문에 다 망해. 그래 저 사람들도 우리를 오직 답답해서 중국 사람들 우리를 부르기를 뭐라고 불러요? 동이족. 저놈들은 막 머릿속에 DNA 백희 있는 거요. 난 그런 걸 전부 철저히 조사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건 참 또 참 재밌는 게, 명나라가 누구한테 망했어요? 띡! 금나라한테 망했어. 금나라한테 망했는데 요때 요 왕이 뭐라요? 누르하지. 명나라를 또 망하고 멸망시키고 난 뒤에 조선을 잡아야 되겠는데, 요거를 망할 때 하면 벌써 오행에 따라 가지고 명나라는 불이다 이게. 금나라는 말 그대로 쇠다 이게. 이게 어느 기기요? 이거 박살 나거든. 그래 요거 이름을 뭐로 지었어요? 바꿨어. 나라 이름을 바꾸는 것도 덮어놓고 바꾸는 게 아니고, 이 청나라라는 바꿔가지고 멸망을 시켰어. 이 정도입니다. 이래. 그래야 우리가 제일 당했는 게 요놈한테 당했어. 그래서 난 요 사람이 태어났는 곳 처음 건국해가지고 정권을 잡았던 궁궐까지 난 가봤어요. 조사를 해봤어. 그런데 우리나라 민족이 정말로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대한 민족 증거가 3개만 대어보세요. 한글에 따라올 전 세계, 뭐 미국 놈도 뭐 볼 일 없고, 중국에 지금 한문 쓰지요. 그 한문이 실상은 우리 거예요. 한문이 기자조선 때에 일부 역사가 남아 있어요. 우리가 전달했다 하는 거. 한문이 우리 거예요. 그런데 한글을 또 세종대왕이 또 짓다 이게. 우리 민족이 그렇게 또 한글하고 또 종이, 저 판단대장 종이. 금속 활자가 구텐베르크 그거보다도 뭐 얼마 앞섰어요? 오늘 밝혀졌지요. 온돌 문화. 온돌은 맞아. 요새 막 온돌이 인기래. 세계적으로. 이 온돌이 없어지고 나왔는 병이 뭐다? 온돌이 없어지고 나왔는 병이 뭐다? 여자 자궁암이라. 부엌 앞에서 불을 떼면은 원적외선이 나와가 병을 예방했는데 옷은 안 그래.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우수한 거예요. 우수한데 지금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됐어요? 아니지. 옆에 나라들이 우리가 뭉치지 못하게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정치 잘못되는 거는 다 문제고, 자, 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혹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이 박시성을 가 있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부작용도 있었지만, 잘 들으세요. 이 문제와 요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기둥을 쌓아 나갔다니. 예, 맞아요. 맞죠? 네. 그런데 다음에 오면서 정통성 시비하느라고 여기 말살 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도, 실상 우리 국민도 해방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의 정신을 차릴 여가도 없었는데다가 고도성장 이 양반이 해놨는 걸. 요것도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성장을 이래 하면은 같은 민족인데 이북에는 이래 가고 있어요. 지금 50년대에서 60년대까지만 해도 이북이 영 앞서갔어요.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이 양반이 나와가 새마을 사업부터 시작해가 정신교육을 시켜가지고 고도 성장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막 까고를 처박히고 있어요. 지금 딱합니다. 이건 내가 알아요. 딱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우수한데 오늘날 왜 이래 됐느냐? 욕심이 많아졌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심이 많아졌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쌀 한 톨 심으면 몇백 개가 나오는데 이것도 속이 안 차가지고 몇 배로 튀우려고 달라드니까 어이 돼요. 다시 말하면 자연현상을 벗어났다. 욕심이 차면은 옛날 한문에 욕심이 차면 왜 안 됐겠어요? 하늘이 벌 준다 그랬거든. 그러면 우리가 욕심을 여기서 조금 줄이자. 그럼 요전에 전 세계의 국민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소득은 우리가 굉장히 높은데, 요거 보면 한국이 75도이라 소득은 높은데, 실상 무역량이 뭐 7위 있게 9위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거기서 문제점은 뭐냐? 마지막 부탁입니다. 가치관을 좀 바꾸자. 가치관을 좀 바꾸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양주 소비량이 요 쪼매난 나라에서 몇 등이다. 모피코도 많이 넣는다. 다이아몬드도 많이 한다. 골프도 많이 친다. 그래, 알지, 해볼 건 해봐야지요. 그런데 요 정도에서 조금 욕심을 줄여도 안 되겠느냐? 그러면은 욕심을 줄인다는 건 가치관을 조금은 바꾸자. 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럼 우리 민족은 우수하니까 요 정도에서 어느 인물, 어느 계기가 와가 곧 바뀌지리라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실망도 하지 말고 욕심도 부리지 말고 조금 뭉치면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